여러분 안녕, 이면서다. 저는 글을 쓰는 직업입니다. 글을 많이 쓰고 글을 잘 써야 되는 직업이기는 한데 가끔가다 말을 또 할 때가 필요한 직업이기도 하죠. 저는 제 스스로 한국말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영상을 찍는 것도 대본 없이 항상 줄줄 제가 생각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는 합니다. 제가 연예인이 아니고 뭐 볼 것 없는 사람인데도 방송에서 그래도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불러주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라 저의 찰진 인터뷰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좀 들을만 해서 불러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가 아주 옛날에 지금은 지워진 영상에 말 잘해 보이는 잔재주 몇 가지다 이렇게 올린 적이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좋은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을 잘 하려면 일단은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한 후에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데도 대본은 없거든요. 대본은 없지만 머릿속에 어떤 전개와 어떤 핵심 내용을 전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만큼은 분명히 정리를 하고 찍는 편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생각을 정리하는 것 자체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찍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그러면 저도 말이 좀 꼬이거나 중간에 버벅거리거나 필요없는 내용을 되풀이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냥 생각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시간도 단축되고 여러분께 좋은 내용을 간략하게 전달드리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런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큰 주제를 정하고 그 큰 주제에 도달하기 위한 항목들을 한 두세 개 정도로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너무 많아지면 내가 그걸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도 말을 잘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면 앞부분에서 도입부에서 내가 이야기할 만한 가벼운 내용, 두 번째로는 진짜 주된 내용을 한 세 가지 정도 부분으로 나눠서 첫 번째는 말을 잘하기 위해선 이렇게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서 생각을 정리한 후에 말해야 된다. 두 번째로 표현의 다채로움을 신경을 써야 된다. 세 번째로 상투적이고 좀 격식 차린 어투나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잘 안 써버릇했다면 그런 것들을 그냥 습관적으로 써보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한다. 구성이 딱 서 있으면은 그거를 따라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구성 없이 말을 중구난방으로 두서없이 하기 시작하면은 절대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말을 잘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말을 계속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하면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내용 자체가 좀 짜임새 있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만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들을 좀 더 기술적으로 예쁘게 채워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인데 이것도 없이 그냥 표현에만 집중해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은 사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횡설수설한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을 잘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내용 자체를 뭐를 전달할지를 머릿속으로 많이 생각해보고 정리가 된 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많이 해보고 많이 연습을 해봐야지만 느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경험이 거의 없으신 분들은 특히 준비할 시간이 짧으면은 갑자기 생각해가지고 이걸 구성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것도 실력이 늘고 준비하는 시간도 짧게 주더라도 구성을 매끄럽게 만들고 즉석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아나운서 같은 사람들 즉석에서 얘기해보라고 하면 줄줄줄줄 잘 하잖아요. 그것이 기술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사람들은 짧은 시간 내에도 그걸 예쁘게 정리해가지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말을 잘하기 위한 방법은 뭐냐? 표현의 다채로움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구를 해야 돼요. 표현의 다채로움을 생활 속에서 계속 써버릇하고 연구하고 응용하고 반복하고 하는 것들이 자기한테 재밌게 느껴져야 되고 그런 걸 자꾸자꾸 해버릇해야 됩니다. 되게 좋은 예시로 제가 존경하는 지상렬 형님이 있습니다. 표현의 다채로움. 이제 다른 걸 떠나서 내가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표현들을 굉장히 이제 잘 쓰시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이제 지상렬 형님이 예능 프로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 보면은 굉장히 안구에 습기가 찬다든지 아스팔트를 혓바닥으로 핥는다든지 그러면서 집에 간다든지 이런 되게 참신하고 좋은 표현들을 많이 쓰시거든요. 저도 그런 거 보면서 항상 나도 연구를 해가지고 나한테 토크쇼를 할 기회가 있으면 저런 거 좀 쳐볼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꼭 웃기기 위한 게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이해를 돕고 상대방의 머릿속에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는 남들과는 다른 표현을 써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정도로 연구를 하고서 찍는 건 아니어가지고
표현이 뭐 엄청 색다른 것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언어적으로 뭔가 뛰어난 사람이다. 내용 자체가 막 물 흐르듯이 흘러가면서 재미도 있고 계속 귀를 기울이게 만든다라는 얘기를 들으려면은 중간중간에 그런 참신한 표현들, 새로운 표현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한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뭐 예를 들면 혓바닥에 뭐 터달았냐라고도 할 수도 있고 혓바닥에 구리스 좀 발랐네, 뭐 윤활유 좀 쳤네, WD-40 좀 쳤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이제 상견례 자리에서 그렇게 하면은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말씀을 정말 청산유수처럼 하신다 혹은 달변이시다, 굉장히 언어적인 능력이 뛰어나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의 폭 자체도 넓힐 수 있고 용도에 맞춰가지고 좀 방향을 달리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근데 자꾸자꾸 써보지 않으면은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어휘력이라든지 이런 표현의 폭 자체도 사람마다 갖고 있는 풀이 좀 다를 거예요. 근데 당연히 그런 것들도 넓혀가지고 쓰지 않으면은 잘 안 됩니다. 저야 뭐 이제 자유도 높게 여러 표현들을 많이 써버릇하는 편이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좋아했으니까 수십 년의 경험이 축적이 돼서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것이죠. 단번에 뭐 한두 번 하루 이틀 한다고 해가지고 그 실력이 많이 늘기는 어렵겠지만 당연히 시도를 하는 것과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뭐 나는 언어 능력 자체가 선천적으로 좀 딸리게 태어나가지고 그런 거 절대 못하겠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니에요. 그거는 직접 많이 노력해 보시기 전까지는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어휘의 폭을 넓혀라, 참신한 표현들을 써라 이런 거에 뭐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 내가 꼭 어휘의 폭을 넓히지 않더라도 막 엄청나게 새로운 것들을 현장에서 조합해가지고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냥 같은 표현에 대해서 상투적으로 쓰거나 뭔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그냥 내가 꺼내다 쓸 수 있게 정리를 해놓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당신을 말을 잘하는 커뮤니케이터로 봐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할 때 중간에 말을 하다가 끊겼어요. 그러면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굉장히 상투적인 표현들 아니면 격식을 갖춘 표현들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그냥 꺼내다가 쓸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의사소통의 자연스러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능숙해 보이는지가 많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내가 얘기를 하다가 막 단어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단어가 기억이 안 나면 잠깐 그거 뭐였지? 잠깐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냥 상대방을 보면서 잠시만 말미를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생각 안 나는데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격식 있게 표현을 해주면은 예컨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현재 제가 떠올리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데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확 달라지잖아요. 이런 상황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이만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줄일게요 뿅 했을 때 너무 많이 말하는 것 같은데 그만할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좀 장황하기 때문에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내가 말이 장황하다라는 표현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인데 그것들을 그냥 맨날 쓰니까 제가 좀 뭔가 격식 있는 대화를 해야 되거나 클라이언트랑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나 이게 말이 중구난방 되는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선 이 사람 좀 문자 쓰네, 좀 더 격식 있게 말할 줄 아네 이러면서 전체적인 인상 자체가 말을 좀 굉장히 통제된 언어를 잘 사용하는구나 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꼭 내가 즉석에서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평상시에 비슷한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쓰다 보면 그거를 상황이 되면 그대로 꺼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면접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뭐 인터뷰할 때, 면접할 때, 고객이랑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영업할 때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상황들이 여러 개 나올 법한 것들은 그 맥락에 맞는 적절한 표현을 연습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럴 때는 쓰지 않을 이유가 없죠. 뭐냐? 그렇게 써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훨씬 더 프로처럼 보이고 훨씬 더 말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재판할 때도 많이 쓰는 방향입니다. 뭐 재판장님께서, 판사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재판장님께서 지휘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뭔가 더 전달이 되는 것 같죠? 조금 더 순종적으로 당신의 권위를 인정하고 당신을 존경한다라는 느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을 습관적으로 씁니다. 저도 이렇게 외워서 하면은 당연히 현장에서 긴장되는 상황에서 다른 말을 찾다가 버벅거리는 일이 줄어드니까 효과가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을 잘하고 싶은 분들은 첫 번째로 머릿속으로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뭐를 할지 잘 구성하는 것부터 연습하시고, 표현의 폭을 넓혀서 연구를 하고 직접 서버를 타시고, 그것까지 능력이 안 된다고 해도 내가 조금 더 상황에 맞춰서, 맥락에 맞춰서 격식 있거나 상투적인 표현들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서 꺼내 쓸 수 있도록 외워놓으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 경험상 말을 잘하면 대접받습니다. 잘 연습하셔서 대접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